2025년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K-팝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고도 안타까운 장면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인기 걸그룹의 멤버 탈퇴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대 자본과 아티스트,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사이의 복잡한 역학 관계가 빚어낸 비극적인 파국입니다. 많은 분들이 뉴진스라는 이름 아래 5명이 함께 웃는 모습을 다시 보길 원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냉혹한 현실은 우리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길로 치달았습니다. 오늘 저는 단순히 누가 남고 누가 떠났는지에 대한 표면적인 정보를 넘어서려고 합니다. 도대체 마쿠에서 어떤 치열한 수싸움이 있었기에 다니엘은 계약 해지라는 초강수를 두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국정감사장에서 눈물로 호소하던 한이는 왜 결국 에이데오로도어의 손을 다시 잡았을까요? 이 복잡한 퍼즐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춰보며 앞으로 벌어질 수천억 원대의 법적 공방과 남겨진 멤버들의 운명까지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짚어볼 점은 에이디올에 남기로 한 해린 헤인, 그리고 한이의 선택입니다. 이들의 잔류 결정은 단순한 심경 변화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한이의 행보는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그녀는 국회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할 정도로 민희진 전 대표와 강력한 정서적 유대를 보였던 인물입니다. 대중들은 한이가 끝까지 민 전 대표와 함께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ADOR 복귀였습니다. 제가 취재한 정보와 업계의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이 극적인 반전의 열쇠는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한이는 최근 가족들과 함께 한국을 방문하여 ADOR 경영진과 장시간 마라톤 회의를 가졌습니다. 타국에서 홀로 지내며 느꼈을 불안감과 주변에 편향된 정보들 속에서 가족의 등장은 그녀가 상황을 객관적으로 직시하게 만든 결정적 계기였을 것입니다. 감정적으로는 민 전 대표에게 끌렸을지라도 법적인 승산과 향후 커리어를 냉정하게 계산했을 때 에이디오엘라는 울타리를 벗어나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비즈니스의 세계에서 감정은 법적 구속력을 이길 수 없다는 냉혹한 진리가 다시 한번 증명된 셈입니다. 이로써 해린 헤이난이 3위는 ADOR 체제하에서 뉴진스라는 브랜드의 명맥을 잇는 현실적인 선택을 확정지었습니다. 반면 다니엘의 상황은 180도 다릅니다. ADOL은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함과 동시에 매우 이례적으로 다니엘의 가족 1인을 분쟁의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보통 소속사가 아티스트를 보호하기 위해 구체적인 갈등 요인을 숨기는 것과는 대조적인 행보입니다. 이는 에이도얼과 다니엘 측에게 더 이상 어떠한 자비도 베풀지 않겠다는 선전포고와 같습니다. 에이디오얼의 주장에 따르면 다니엘은 법원이 전속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한 이후에도 독자적인 노선을 걸으려 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단순히 휴식을 취한 것이 아니라 소속사의 승인 없이 외부 세력과 접촉하거나 독자적인 연애 활동을 모색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다니엘 측이 ADOR을 배제한 채 다른 에이전시나 브랜드와 접촉했다면 이는 명백한 신뢰관계 파탄이자 계약 위반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한이의 가족이 중재자 역할을 했다면 다니엘의 가족은 갈등의 기폭제가 되어버린 이 아이러니한 상황.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다른 멤버들과 달리 최악의 결말을 맞이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민희진 전 대표와 다니엘의 가족 사이의 교감, 그리고 그 과정에서 ADOL가 배제되었다는 점이 법적 공방의 핵심 쟁점이 될 것입니다. 이제 가장 현실적이고도 무거운 주제, 바로 돈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짊어져야 할 위약금의 규모는 일반인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전속계약서에 따른 위약금 산정 공식은 직전 2년간 월 평균 매출액스 잔여 계약 개월수입니다. 뉴진스는 데뷔와 동시에 전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키며 막대한 매출을 올렸습니다. 비록 최근 분쟁으로 활동이 주춤했다 하더라도 그 이전의 폭발적인 매출 데이터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의 추산에 따르면 위약금만 최소 800억 원에서 최대 2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기에 위약벌벌칙금과 ADOL가 입은 유무형의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까지 더해진다면 청구 금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혹자는 회사가 개인을 상대로 너무한 것 아니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에이디오어와 모회사 HYB 입장에서는 이것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일종의 본보기 일벌백계입니다. 만약 다니엘이 적당한 합의금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나간다면 제2, 제3의 이탈자가 속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ADOL은 기업의 존망과 산업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법적으로 가능한 최대치의 금액을 청구하여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다니엘 입장에서는 앞으로 수년간 이어질 소송 비용과 심리적 압박, 그리고 활동 중단이라는 삼중고를 견뎌야 합니다. 이 혼란 속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인물은 바로 민지입니다. ADOL은 공식 입장문에서 민지에 대해 대화를 지속하고 있다라며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분석은 다소 비관적입니다. 만약 민지가 잔류할 의사가 확실했다면 ADOL은 3인의 잔류 발표 때 민지를 포함시켜 4인 체제 확정이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졌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민지를 따로 떼어놓고 발표했다는 것은 민지의 마음이 이미 다니엘 쪽으로 기울어져 있음을 암시합니다. ADOL가 민지에 대한 계약 해지 통보를 미루는 것은 아마도 다니엘과의 소송에 집중하기 위한 각계격파 전략일 수도 있고, 혹은 민지만이라도 잡기 위한 마지막 설득 작업 중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팀의 맏언니이자 구심점이었던 민지의 성향상 먼저 총대를 맨 다니엘을 두고 홀로 ADOL에 남는 선택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ADOL은 시간을 끌면서 민지가 스스로 지쳐서 나가떨어지거나 혹은 다니엘의 소송 과정을 지켜보며 압박감을 느끼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뉴진스는 3잔류 대 2이탈로 쪼개질 확률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시나리오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우선 잔류한 3인안이 해린 헤이는 ADOL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활동을 재개하겠지만 예전과 같은 파괴력을 보여주기는 힘들 것입니다. 5인조 완전체가 주는 서사와 케미스트리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간 멤버들에 대한 팬덤의 동정 여론과 남은 멤버들에 대한 일부 비난 여론이 충돌하면서 팬덤 내부의 분열도 가속화될 것입니다. 한편 회사를 나간 다니엘 그리고 잠재적으로 민지의 앞날은 더욱 가시밭길입니다. 미니진 전 대표가 설립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규 레이블 OK 레코드 가칭에 합류할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수천억 원대의 소송이 걸려있는 아티스트를 선뜻 받아줄 투자자는 많지 않습니다. 법적 리스크가 해소되기 전까지 방송 출연이나 광고 활동은 사실상 봉쇄될 것이며 이는 연예인으로서의 생명력에 치명적인 타격이 됩니다. 소송은 최소 2년에서 3년 대법원까지 간다면 그 이상 걸릴 장기전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대중의 기억 속에서 잊히지 않고 버틸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2016년을 맞이하는 지금 뉴진스 사태는 이제 감성의 영역을 넘어 법리의 영역으로 들어섰습니다. 누군가는 계약서를 지키지 않은 대가를 치러야 하고 누군가는 깨져버린 꿈의 조각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어도어의 입장문 행간에 숨겨진 분노, 그리고 멤버들의 엇갈린 선택 뒤에 숨겨진 고뇌, 이 모든 것이 뒤엉켜 K-팝 역사상 가장 지루하고도 고통스러운 법정 드라마가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화려했던 무대 조명이 꺼진 뒤 차가운 법정에서 마주하게 될 그들의 모습이 벌써부터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태를 끝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이것이 K-팝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시금석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이 될지 말입니다. 저는 앞으로 전개될 소송 과정과 민지의 최종 거취 그리고 양측의 대응 전략에 대해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심층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